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SK네트워크스 2025년 반기 보고서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1953년에 선경직물로 시작해서 정보통신, 렌털, 호텔, 자동차 관리까지 정말 끊임없이 변신해온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변화의 변화를 거듭했죠. 청취자께서 이 보고서를 보내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SK네트워크스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려는지 특히 그 AI 컴퍼니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은 자료입니다. 이게 단순히 실적만 나열한 게 아니고요. SK네트워크스가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사업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미래 방향성까지 보여주는 뭐랄까 로드맵 같은 거죠. 로드맵이라 특히 그 AI 컴퍼니로 가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보이는데 그걸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SK네트워크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짚어보죠. 설립 등기는 1956년이고 상장은 77년, 역사가 꽤 깊어요. 본사는 수원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출발은 직물 회사였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정말 사업 영역을 계속 바꿔왔어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렇죠. 지금은 보면 정보통신 유통, 글로벌 트레이딩, 또 모빌리티라고 해서 자동차 관리, 그리고 환경가전 렌털, 호텔 리조트, 심지어 데이터 사업까지 정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채롭네요. 근데 보고서에서 계속 눈에 띄는 게 AI 컴퍼니로 진화하겠다 이 목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구호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업들에 AI를 접목하고 또 관련된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던데요. 네, 그게 이번 보고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다양한 사업들, 지금 SK네트워크스를 움직이는 주력 엔진들을 하나씩 좀 볼까요? 보고서 보니까 정보통신 사업 매출 비중이 65.1%, 압도적이던데요? 네, 그렇죠. 국내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는 단연 1위 사업자고요. 아, 1위? 네, 연간 한 400만 대 정도 휴대폰 단말기를 유통하니까요. 규모가 상당하죠. 그리고 태블릿 PC나 웨어러블 기기 같은 다른 ICT 디바이스들도 다루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자회사 중에 SK네트워크스 서비스라고 있는데 여기가 통신망 운용이나 IT 솔루션 유통뿐만 아니라 요즘 중요해진 EV 충전 인프라 구축, 태양광 발전 같은 ESG 쪽으로도 사업을 넓히고 있어요. 아, ESG까지? 네,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또 나중에 AI 전략에 쓰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보통신 사업 안에서 민텐이라는 브랜드도 눈에 띄었어요. 중고폰 무인 매입기 민텐 ATM. 이게 전국에 5,300개나 있다고요? 네, 민텐. 이게 뭐냐면 중고폰 시장이 사실 좀 정보가 불투명한 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좀 찜찜할 때도 있고. 네, 그런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는 시도예요. 자체 개발한 AI 기반으로 가격도 매기고 성능 검사도 하고요. 아, AI로요? 네, 그래서 거래가 훨씬 투명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단순히 사고 파는 걸 넘어서 이걸 재활용하거나 기부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리사이클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도 보입니다. 기술로 신뢰를 만들고 또 환경까지 생각하는 거군요. 의미 있네요. 자, 다음은 자동차 관리. SK 스피드메이트. 이것도 워낙 유명하죠? 그렇죠, 스피드메이트. 전국에 매장이 580개 넘고 애프터마켓 1위 기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경정비부터 타이어, 수입차 정비, 부품 유통까지 자동차 관련해서는 정말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네. 여기서도 주목할 게 AI를 활용하려는 노력이에요. 자동 견적 시스템 같은 걸 개발한다거나 부품 유통 플랫폼 허클베리 프로 같은 걸 운영하고 있죠. 아, 여기도 기술 접목이 있군요. 네, 정비하면서 쌓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같은 걸 하려는 거고요. 또 부품은 한 40개국에 수출도 하면서 글로벌 인지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SK 스피드메이트 주식회사로 물적 분할이 됐죠. 아, 물적 분할. 그건 뭔가요? 사업부를 이제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는 건데요. 전문성이나 경영 효율성을 좀 더 높이려는 전략이죠. 모회사가 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아하, 그렇군요. 전문성 강화, 알겠습니다. 다음은 워커힐 호텔 앤 리조트. 여기는 도심 속 휴양지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랜드 워커힐, 비스타 워커힐 여러 브랜드가 있고 인천공항 환승호텔, 다락퀴도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보고서에 2022년에 친환경 호텔 인증받았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ESG 경영이군요. 맞습니다. 워커힐도 단순 숙박시설을 넘어서 자연 속 휴식,
문화, 미식 같은 걸 다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계속 진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친환경 인증도 그런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겠죠. 호텔도 변하고 있네요. 자, 다음은 렌탈 사업인데 SK 매직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SK 인텔릭스. 네, 맞아요. 올해 SK 인텔렉스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여기가 2025년 반기 매출비 중에 한 13.5% 정도 되던데요. 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이런 게 주력이고요. 특히 그 직수 정수기 시장을 처음 열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죠. CES 혁신상도 여러 번 받았고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한 2,900명 정도 되는 방문 관리 인력, MC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주 강력한 경쟁력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 플랫폼화를 추진 중이고요. 서비스 플랫폼화. 네. 사명 변경도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AI 기술을 접목해서 웰리스 플랫폼 기업으로 가겠다. 이런 선언인 거죠. 웰리스 플랫폼이요? 네. 그러니까 AI로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 같은 걸 제공하거나 스마트홈하고 연동되는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 AI 웰리스 플랫폼이라 렌탈 사업의 미래가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글로와이드 이건 트레이딩 사업부였군요. 여기도 물적 분할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글로와이드. 여기가 50년 넘게 화학 제품이나 철강 같은 소재 중심으로 글로벌 트레이딩을 해온 곳이에요. 50년이요. 와. 네. 오래된 만큼 구매력이나 정보력, 네트워크가 아주 탄탄하죠.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이것도 글로와이드 주식회사로 물적 분할하면서 전문성을 더 키워서 시장 변화에 좀 더 빨리 대응하겠다. 뭐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 엔코아 데이터 비즈니스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여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 엔코아. 여기가 어떻게 보면 SK 네트워크스가 AI 컴퍼니로 가는 데 있어서 뭐랄까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브레인이요? 네, 20년 넘게 데이터 컨설팅을 해왔고요. 데이터웨어라는 자체 데이터 통합 관리 솔루션도 가지고 있어요. 전문 인력도 한 150명 정도 되고요. 그렇군요. 금융, 공공, 제조, 뭐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만들고 활용 전력 짜는 걸 도와준 경험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SK 네트워크스 내부 사업들의 그 많은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분석해서 AI 모델 만들고 적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하, AI 컴퍼니로 가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다지는 곳이군요. 자,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는데 그럼 SK 네트워크스의 재무 상태나 미래 투자는 어떤지 숫자로 좀 확인해 볼까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자산 총계가 대략 5조 6천억 원, 부채가 3조 7천억, 자본이 1조 9천억 수준이네요. 네, 그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한 193% 정도 나오는데요. 193%면 좀 높은 거 아닌가요? 뭐 숫자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사업 특성이나 자산 구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어서 관리는 되고 있는 수준으로 보이고요. 유동 자산은 한 1조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아까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 잠깐 다시 보면 정보통신이 65%, SK 인텔릭스 13.5%, 트레이딩 글로와이드 11%, 스피드메이트 5.3%, 워커힐 4.7%이 순서였죠. 네. 그리고 자본 변동 사항 보니까 2024년에 자기 주식 소각한 게 있던데요. 한 1,450만 주 정도? 아, 네. 그거는 이제 발행 주식 수를 줄여서 주당 가치를 높이려는 뭐 대표적인 주주가치 제고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래를 위한 투자, 연구개발 활동은 어떤가요? 보고서에도 여러 사업부에서 R&D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 인텔릭스는 뭐 먹는 물 수질 분석 기술이나 필터 소재 개발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스피드메이트는 아예 AI DT 이노베이션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부품 수요 예측이나 AI 기반 정비 추천 시스템 같은 걸 연구하고 있어요. 아, 스피드메이트에 그런 그룹이 있군요. 네. 워커힐도 보면 AI 안내 로봇이나 고객 데이터 분석 솔루션 도입 이런 R&D 과제가 있더라고요. 전 사업 부문에 걸쳐서 AI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실제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보면 연구개발비가 약 136억 원 정도 쓰였는데요. 이게 매출액 대비 한 3.2% 수준입니다. 3.2%면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이나 2024년 전체 비율 한 2.0% 정도보다 꽤 높아진 수치예요. 아, 늘었네요. 네. 특히 AI 관련 R&D 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건 SK네트워크스가 정말 AI 컴퍼니 전환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신호입니다. R&D 투자 증가율에서도 AI 전환 의지가 보이네요. 근데 SK네트워크스가 국내에만 집중하는 건 아니죠. 해외 자회사나 투자를 통해서도 미래 동력을 찾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보고서 보면 SK네트워크스 서비스, SK인텔릭스, 엔코아 같은 국내 자회사 말고도 중국 지주회사나 미국 투자법인, 말레이시아 렌털법인 같은 해외 거점을 정보도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미국 투자법인 SK네트워크스 아메리카스, 여기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기업 투자를 엄청 활발하게 하던데요. 네, 거기가 2020년에 만들어졌는데 SK네트워크스의 미래기술 확보 창고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투자 사례만 봐도 AI 기반 무인 계산 기술, 스탠다드 커그니션, 버섯 균사체로 가죽 만드는 마이크워크스, 또 웨어러블 AI 기기 만드는 휴메네이. 와, 분야가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농업용 트랙터 자율주행 솔루션 사반토, AI 스마트팜 솔루션 소르스에이즈까지 굉장히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돈만 넣는 게 아니라 최신 기술 트렌드를 빨리 파악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전략적인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거죠. 미래 먹거리를 위한 씨앗을 글로벌 기술 중심지에서 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렌탈법인 성장세도 인상 깊었어요. 현지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거기도 성과가 좋습니다. 2019년에 시작했는데 2024년 2월 기준으로 누적 렌탈 계정이 벌써 20만 개를 넘었고요. 현지 블렌드 어워드 같은 데서 상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오, 20만 돌파. 정수기 할랄 인증 같은 거 받고 현지 기업하고 협력하고 그런 현지화 전략이 잘 먹힌 것 같아요. 동남아 렌탈 시장 성장 가능성을 보고 성공적으로 안착한 좋은 예시죠. 자, 이렇게 쭉 살펴본 조각들을 모아보니까 SK네트워크스의 큰 그림, AI 컴퍼니로 전환하겠다는 목표가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기존 사업은 더 강하게 만들고 거기에 AI를 더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정확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기존 사업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들 있잖아요. 정보통신 유통망의 방대한 단말기 데이터, 스피드메이트의 차량 정비 데이터, SK인텔릭스의 고객 사용 패턴 데이터, 이런 것들을 엔코아의 데이터 처리 기술이랑 결합하는 거죠. 아, 시너지. 네, 거기에다가 실리콘밸리 투자 법인을 통해서 가져온 외부의 혁신적인 AI 기술들을 딱 접목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 이게 큰 그림입니다. 아까 말한 스피드메이트나 글로와이드, 물적 분할도 결국 각 사업 전문성을 높여서 이런 AI 기술 접목이나 의사결정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려는 그런 밑작업으로 볼 수 있고요. 오늘 청취자께서 주신 SK네트워크스 2025년 반기 보고서 덕분에 이 기업의 정말 다채로운 사업 영역과 또 미래를 향한 방향, 특히 그 AI 컴퍼니로 가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기존 사업 위에 AI와 데이터를 얹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각기 다른 사업들을 다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까지 달려고 하는 거니까 쉬운 도전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정말 큰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이 보고서는 그 흥미로운 여정의 현재 위치와 방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 덕분에 저희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네요.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 변신해온 SK네트워크스. 과연 AI가 이 거대한 기업의 다음 도약을 이끌 확실한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AI 전환 과정에서 어떤 기회와 또 어떤 숨겨진 어려움이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